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노래가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으신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제가 어디서 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라디오 연설 기억나십니까? 예, 매주 예, 했죠. 예, 그래서 뭐 방송국 그 PD들이나 불만 많았었죠. 예, 대통령 추정 연설을 뭐 맨날 하냐고. 예, 근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예, 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옳으신 말씀이죠. 저희한테 한 얘기는. 저희가 당분간 틀어드리려고. 예. 그 얘기를 먼저 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내일은 수요일, 노회찬 대표님이 나오신 날 재밌겠구나 했는데, 저희 TBC에 미리 나와서 배신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남겨놨습니다. 많이 남겨놨습니다. 건더기 거기서 다 하신 것 같던데. 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요일 밤에, 수요일 나올 게스트가 나가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JTBC가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JTBC에서 유소공장을 부른 거죠. 자, 거기 나가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요. 예. 좀 잘 봐야 될 것이 예. 요즘에 하도 이렇게 거액들이 오가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매달 1억씩 돈 준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느끼는 예.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년 동안 한 40억 줬다는 거거든요. 40억, 큽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에서 12억 줬다는 얘기인데 예. 그 액수면은 우리나라 그 17개 부처들, 특수활동비 쓰는 부처들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그 외교부. 예. 외교부가 1년에 쓰는 돈이 그 돈이 안 돼. 9억이 채 안 됩니다. 9억이 아니에요. 1년에 9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가 쓰는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압이 용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먹은 그렇죠. 이자만이 직접. 예. 내놔라. 내놔라는 얘기는 나 술 한 잔 먹게 밥 한 번 먹게 돈 달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 돈 좀 내놔라 이 얘기고 그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잘 봐야 될 게 조윤선 예. 정무수석 예. 월 500씩 줬거든요. 요건 용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500인데 여기는 1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럼 그 다릅니다. 차이는 뭐냐? 예. 대통령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대통령과 조윤선의 거리. 예. 그다음에 이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과의 거리. 예. 거리가 가까우니까 돈이 더 많이 간 거고요. 제2부속실장. 예. 그리고 총무 수석. 예.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이죠. 시절에 예. 이걸 받았는데 예. 제2부속실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대통령 배우자. 거죠. 예. 근데 배우자가 없는 대통령이니까 그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 이영선, 예. 그다음 윤전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근무했느냐? 제2부속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굴 뭐 고치고 뭐 비선 이런 의료. 여러 가지 예. 또 최순실이 알선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이 접선이 예. 이루어졌던 곳인데 여기서 돈을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연결해 생각나는 게 그 영상에 한번 나왔죠. 그 의상실에 가가지고 네. 현금으로 따박따박 네. 그 돈을 줬단 말이죠. 그 그렇죠. 의상비를. 그 의상비 어디서 나왔냐. 대통령이 줬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재산을 줄지 않았어요. 네. 뭐 어디서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5만 원짜리 바닥바닥 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 수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이 돈의 액수 크기로 봤을 때 예. 1년에 뭐 10억씩 옷을 해입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돈이 예를 들면은 선거 예. 누가 이제 좀 챙겨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 친박 인사들 그 선거에 대한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여부 예. 등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선 의혹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냐. 그렇죠. 다 공짜로 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예. 무슨 주사 아줌마들 들어왔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럴 때도 돈이 나갔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차비라도 줘야 되고 고맙다고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이런 돈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빛과 그림자처럼
그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듯이 활동이 있으면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그 불법적인 여러 활동들 예. 또는 또는 탈법적인 그런 활동들은 많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 차는 갔는데 기름은 어디서 넣었느냐? 예. 무슨 돈으로 기름 넣었느냐? 이게 이제 안 드러났는데 그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처음엔 최순실 씨의 돈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주었다. 대통령한테 받아서 돈을 줬다. 의상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의상비는 대통령 계좌에서 나오거나 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재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옷값도. 그러니까요.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대통령 옷값을 준 게 아닐까 결국 네. 받아가지고. 국가의상실이었던 거예요. 국가의상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는 근데 볼 때. 이거 대단히 신선한 방식인데. 007 가방에 예. 예. 공실로 그것도 차로 뺑뺑뺑 돌면서. 예. 외부에서 예. 그래서 007 가방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딱 현금이니까요. 영수증도 없고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절대로. 본인들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상이 될 줄 상상도 못했겠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를 배신한 셈이에요. 그런가요? 예, 이 두 사람은 정호성과 달리 예. 그 박근혜 변호인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한 명만 남았어요. 이제 우병우.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뭐랄까요? 지난 9월에 장어. 예. 예, 지난 9월에 9천여 건의 그 파일이 발견된 곳도 제 부속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그게 안봉근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청탁이라거나 댓글이라거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거나 모든 그 파일들이 그 9천 개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뭐 한 달에 1억씩 받았다더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착복을 했어도 문제고요. 의상비를 줬어도 문제고요. 혹은 뭐 정치인들한테 지원했어도 문제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주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 근데 그 방식은 참 신선하다. 국가의상실. 자, 이건 앞으로 계속 뭔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특수활동 관련해서.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뉴스가 뭐 많습니다. 갑자기 중국하고 해빙 모드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국이 동시에 입장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가 이제 풀리려나 보다. 이런 낌새가 보이는데, 여기 대해서 야당은 굴욕 외교다가 저는 이 공격은 대부분, 공격의 포인트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는 가는데, 이 굴욕 외교라는 거는 저 이해가 안 가요. 사드 문제가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굴욕 얘기라고 공격할까요? 예. 중국이 굴욕을 좀 감수한 부분도 있죠. 사실 중국이 자기들로서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로서는 대국인데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예.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저도 정의당도 사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드 들어온 상태가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 입장을 냈어요. 더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뭐 그다음에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지 그러니까 않겠다. 중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 현 시점에서 있는 사드를 갖다가 인정은 안 하고 싶지만 예. 또 인정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뺄 수는 예, 없다. 예. 예. 그러나 그냥 놔뒀을 때 사드 하나만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예. 한국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은 일본, 중국, 일본,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예. 한미일 군사동맹도 나아가는 그리고 사드가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몇 개가 더 들어오고 궁극적으로는 MD 체계로 이렇게 편입되는 예. 그런 상황의 악화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굴욕을 좀 감수하면서 더 큰 굴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예. 우리가 굴욕을 당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굴욕을 당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유한국당이 굴욕을 당했을 수는 있죠. 예. 사드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 등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굴욕을 당했죠. 핵좀 주소해가지고 다 못 갖고 왔잖아요. 핵좀 주소. 예. 사실 핵을 갖고 오기 전에는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몰래 또 들어온 거죠. 몰래 들어와서 핵좀 주시오. 그거 이미 이 앞에 거절 한번 당했는데 또 가서 또 왜 거절?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그 따끔한 충고도 많이 들었어요. 핵 무장하겠다 그러니까 네. 저 정신 상태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굴욕 외교는 거기서 당했죠, 실제로는. 네. 예. 이거는 일단 반길 뉴스입니다. 네. 중국도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손절매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내민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요 정도에서 예, 마무리 짓자라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앞에 때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드 문제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예, 일종의 사드 문제 사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 상처 부위만 냉동한 거죠. 냉동. 그러니까 후일 다루자. 예. 이렇게 된 거죠. 더 나빠지지는 않게 된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봉합인 거죠, 봉합. 예. 네. 해결됐다기보다는. 지금 근데 봉합조차도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예. 이 자체는 나쁜 뉴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아무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느냐, 혹은 뭐 서청원 의원이 출당이 되느냐, 녹취록은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 가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수들은 다. 일단은 뭐 국민들 시선은 상당히 차갑죠. 예, 거기서 뭐 네가 나가라, 내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국민들은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죠. 다 나가고 문 닫아라.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 들고 나온 녹취록입니다. 이게 네. 별개의 녹취록이냐. 왜냐하면 주장이 다르니까요. 서청원, 홍준표 두 양반이 주고받은 것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영주 의원이 갑자기 얘기한 것은 1심이 끝나고 나서 항소심에서 증인을 회유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그 9월달 예. 무렵에 예. 무렵에 그래서 이제 친박 청산의 칼을 빼고 예. 또 그 친박 쪽에서 반발하는 예. 그 와중에 흘러간 걸 텐데. 예, 그 흘러갔던 예.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조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 갖고 그런 얘기 하기는 어려운 뭔가 거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있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다른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녹취록을 가지고 달리 해석했다. 그 내용은 별거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고. 그런 예. 거죠. 예. 한쪽은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예. 거니까 하나의 녹취록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녹취록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서청원 특히 이제 이용주 의원은 그게 아니다. 이건 중요한 예.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녹취록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런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나오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녹취록 정목이 몇 번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예. 그 녹취록을 꺼내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팔선 의원이 그러면 되냐,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이 얘기는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런 얘기죠. 읍소하는 말로 합시다. 예. 이런. 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뭐 한 7, 8명에서 한 12, 13명까지 갈 수 있다고. 두 자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쪽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일단은 한 7, 8명이라도 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최소한의 조건은
11월 3일 날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확실히 출당이 되고. 네.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불가능해지거나 당장에 그날은 어려워지거나 그게 이제 또 이상하게 번지게 되면은 이제 다 그게 연동해가지고 며칠이라도 미뤄지는 거겠죠. 근데 가긴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다만 11월 13일 날 이전에는 가려고 할 것이다.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도 보면은 뭐 활주로에서 그냥 또 몇 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떠야 뜨는 거죠. 회항도 하고 합니다. 예. 아, 그래. 떴다가도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예. 가긴 갈 텐데 12자리는 안 되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시는 거고. 그럼 박 전 대통령 제명 절차 3일입니다. 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3일 날 제명이 완료되면 그러면 이제 탈당은 분명히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6일쯤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예. 이때 두 자리냐 한 자리수냐에 따라서 또 파급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자리 숫자도 연동해서 결정될 텐데 예. 그렇게 뭐 두 자리까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2명에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4명이 넘어가면 이제 120석이 넘어서 국회 선진화법상 사실상 모든 법안에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무조건. 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친박도 나가고 홍준표 대표도 사퇴해라. 요런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초재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둘 다 나가라는 얘기는 예. 초선의 일부가 하는 얘기고 예. 재선의 다수는 친박이기 때문에 예.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거 만약에 의총을 해가지고 현역,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이라 출당의 조건이 의총을 해서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분의 2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그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직 서청원 최경환 의원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쓰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전히. 자, 국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막판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했고요. 예. 국감이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피감 기간이었어요. 피감 예.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는 예. 많이 잡아야 5달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7달은 최소한 7개월은. 박근혜 예. 정부고 사실상 그다음에 그 5달은 이제 새 정부기 때문에 예. 저쪽 게 더 많죠. 예. 그리고 새로 됐기 때문에 뭐 사고 칠 시간도 없었고 아직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굵직굵직한 거는 다 저쪽에서 이제 벌어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이렇게 안 받으려고 뭐 안 잠시 들어오겠다.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예. 너무 제가 저도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시중에 모든 유언비어 다 갖고 와가지고 예. 막 그걸 쏟아붓고 이렇게 참 그런 한심한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국감 막바지에 흥진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선데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화면을 틀면서 예. 흥진호 북한의 그 어선들이 이제 뭐 뒤에 밝혀졌지만은 이 20시간이나 북한 수역에서 예. 모든 걸 다 꺼버리고 예. 위치 확인 같은 거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불법 어로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결국에 납포당해가지고 예. 원산 예. 한국까지 갔던 게 22일인데 예. 그 22일 아침에 선주는 예. 선장하고 통화했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주란 사람도 이게 북한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알고 수 싶지 없는 않았던 거를 거죠. 갖다가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예. 해경에다가
이 위치를 갖다가 나는 선장하고 통화했다니까 해경은 잘못된 통보를 듣고 예. 20일 아침까지 통화가 됐구나 하고 예. 계속 바다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예. 돌아올 때 막 온갖 카메라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 선원들 10명이 이제 왔는데 북한이 의외로 일찍 돌려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왜 마스크 썼냐 이거예요. 저게 지금 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선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고 아,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억류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요원들이라 이거야. 광주 사태 때도 북한 그 게릴라 부대들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집단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면 다 간첩이냐? 자기들도 집단으로 마스크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실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국감에서 이걸 2차례 3차례 계속됐던 지금 질문입니다. 저 사람들 북한 요원들 아니냐고? 그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베 같은 데서 주장할 내용이에요. 10명 중에 3명이 베트남 사람이고 7명이 한국 사람인데 7명 중에 5명이 제주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선장이 제주도예요. 원래 노가다 일용 노동자들도 그렇고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선장이 제주도면 제주도 사람이 많게 돼 있으려고. 그 바닥 용어는 오야지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게 10명 타는 배니까 작은 배예요. 네. 그 큰 배차는 공채해가지고 선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7명 중에 5명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왜 이제 문제죠? 네. 이게 지금 조작된 사건 아니냐. 북한하고 처음에 북한 당국하고 서로 짜고서. 왜 짜죠, 근데? 그래서 나는 왜 짜는지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간첩을 만들 때는 짠 경력들이 있죠. 보수 야당에서. 근데 돌려보냈는데 왜 이걸 짜죠? 심지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이냐. 네. 그날 다른 사건을 듣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것도 국감장에서 공식적인 질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창의적인. 마스크를 쓰더라도 집단적으로 마스크 쓰면은 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간첩 얘기 들을 수 있다. 간첩 얘기를 안 들리면 마스크를 쓰고 X자 표시를 해야 되는군요. 그 X는 네. 우리는 X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진솔한 그런 이제 고백이죠. 하여튼 전 대표한테 걸리면은 이렇게 다 해체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의당이 찍으면은 다 낙마한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그래서 홍종학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편법적으로 소위 이제 꼼수를 부려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야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뭐라고 하느냐 관심이 많아요. 예. 언론들도.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결국 다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정의당이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좀 상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정의당 눈에도 걸릴 정도면 안 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네. 어저께 저희들도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좀 이 신중한 네. 앞으로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의 확인이 덜 된 게 좀 있고요. 네. 또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고요. 이건 청문회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자. 예, 그렇죠. 네. 그래야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데스노트는 안 올라왔군요, 아직. 예. 그리고 나온 것도 보면은 뭐 확실히 거액을 갖다가 어린 중학생이 상속을 증여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뭐 특목고 반대했는데 뭐 특목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문제로 그 여겨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대목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걸 감안해도 네.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인 어떤 불법행위, 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제가 이 관련된 법을 낸 사람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 격세 예. 정리할 때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네, 증여할 네. 때 지금도 그렇게 되면요 아들 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30% 추가로 내게 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 더 추가로 낼 게 아니라 네. 더 많이
한 50% 내자라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상속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게 하자. 이게 해법인데 이런 법 부자에게 더 증세하는 법을 누가 반대했느냐?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칠 것 같으면 미리 이런 증세 법안에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법안 내면 또 막 몸을 막 떨어요. 몸을 떨면서 반대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30%밖에 안 냈다 이러면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내게 하면 그 법은 반대하고. 예, 그래서 사실 홍종학 의원도 19대 때 30%로 50%로 늘리자는 법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불편하게 했는데 근데 그 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은, 불법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사회적 재분배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상속하거나 할 때는 세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많이 내 가지고 재분배가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게 그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이 프레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프레임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홍종학 후보의 나름의 부의 대불림에 대한 경제적인 자신만의 그 입장이 담긴 거 해법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근데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매정하죠. 낙마하면 낙마라고 딱 찍어버리고, 요사하는 낙마가 아니라, 청문회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예. 정의당은 정의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통과학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고 하는. 우리나라 과학 팟캐스트의 시초라고 말해도 좋을, 그리고 현재 선두라고 말해도 좋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초자 선두입니다. 뭐 조금 있긴 합니다, 사실. 사실상 시초자 선두.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어제가 할로윈이었잖아요. 할로윈데이. 할로윈이라서. 아일랜드 전통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거예요. 한 2500년? 그렇구나.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일랜드 하면 우리가 켈트족도 그러잖아요. 켈트족은 이제 드루이드교 뭐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유럽 종교들인데, 그때부터 있던 축제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다가 내세로 간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굳이 자기 몸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이제 죽은 다른 사람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뭐 쫓아내는 뭐 이런 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몸에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귀신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다. 근데 들어가면 안 좋았나 보죠? 뭐 남의 영혼이 들어오는데 좋겠어요? 제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힘이 더 세진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어쨌든 그게 나쁜 건데 그걸 막자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빙의 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귀신 복장을 하면 저건 귀신이구나 해서 자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도깨비 얼굴로 나쁜 걸 쫓고 뭐 이런 비슷한 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처용과처럼 뭐 그런 뭐가 아니었을까. 그런 뭔가 아닌가요. 예전에는 다들 그 각 지역의 방식으로 귀신, 악마, 혹은 유령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많죠. 혹시 귀신을 믿으세요? 저는 믿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상은 제가 좀 겪었죠. 현상?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귀신 현상을 겪은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외 눌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위 눌려가지고 갓쓴 전설의 공항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장면을 많이 봤다고 그런 남녀를 보죠. 그런 남녀를 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가위를 눌리면 외계인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트렌드입니다, 그게. 그게 그 나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위 눌린다고 하는 신체적 증상, 예, 가수면 상태. 그때 소위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서운 대상을 떠올리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50년대, 60년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외계인을 본대요. 그래서 외계인에 잡혀갔다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사실 가위 눌린 거였다. 굉장히 예. 그런 얘기들, 잡혀갔던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게 이제 19세기 이럴 때 요정이나 도깨비류, 뭐 그런 거한테 잡혀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외계인으로만 바뀌어 있는 거지. 그 외계인에 잡혀갔다는 얘기가 하필 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외계인들이 미국인을 선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미국 문화 속에, 예, 로스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외계인 침공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전설의 고향 장면을 이거는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말씀드린 건데, 그게 과잉 눌린 거다. 예. 뭐겠어요? 그렇겠지 뭐. 그 진짜로 외계인한테 잡혀간 거겠어요? 거의 미국인들이 외계인 잡혀갔더니 진짜 많이 나거든요. 책도 뭐 많이 쓰고요. 네. 굉장히 진지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쨌든 경험을 한 거니까 그게 예. 뭐 가위 눌린 거든 꿈이든. 예.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믿게 되죠. 구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유령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다 한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령 현상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죽은 이의 영이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가위를 눌른 거든지 네. 환각이든지 어떤 네. 그런 기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뇌 속에서 네.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 과학계에서 그 유령 현상이라는 걸 규명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미국의 그 소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히스토리 채널이나 네.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다큐 채널들에 빠지지 않는 게 귀신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그렇죠. 하는, 예, 그런 다큐들입니다. 이제 저도 많이 봤어요. 요런 네.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을 이제 존재한다고 입증하고 싶어 하는 분들하고 귀신이 없다고 존재 예, 입증하려고 하는 없다고 사람들. 입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과학계 쪽 분들은 없다고 입증하는 쪽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그러면 본 건 뭐냐?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것은. 그렇죠. 그걸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냐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초저주파가 있어요. 초저주파. 보통 인간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듣잖아요. 네. 2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인간에게는 네. 초저주파가 되는데 이 초저주파들이 뭐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이렇게 사방에 이제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좀 많이 들리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단은 그 척추의 오싹함을 만들어내고 아, 그런 초저주파는 안 들리지만. 예, 안 들리지만 안 이제 몸이 들리지만 느끼는 거죠. 몸이 느낀다. 그리고 뭐 긴장되고 예.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슬퍼진다. 그런 효과를 낸다. 예. 인체에 미치는 그렇죠. 초저주파는. 예.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 초저주파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초저주파는 뭐 기계들에서도 나오고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데서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이게 초저주파가 나오는지를 모른 채 음산한 기후를 느낀다고 할 때는 그렇죠. 실제로는 초저주파를 발생시키는 네. 음원 같은 게 있는 것이다. 뭔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모르거든요. 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대한 환기 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하실에 있는 큰 거. 그런 것들 돌아갈 때는 소리도 나지만 굉장히 낮은 소리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오싹한 것, 음산한 것은 그런 효과일 수 있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일 수 있다. 예, 이거 이제 이런 건 다 연구에서 논문이 나온 것들이고요. 네, 이미.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장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소위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예, 자기장이. 왜냐면 이것도 파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그 자기장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힘인데요. 예. 캐나다에서 또 요걸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두뇌 이제 측두엽 좌우에 이제 이런데 보통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영역인데. 어쨌든 뉴런 사이에 전달은 일종의 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기의 화학 신호들이니까 거기에 자기장이 걸리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기장이 강력하게 걸린 경우에는 측두엽에 영향을 줘서 그
특히 종교적인 체험들, 뭐 신을 봤다, 뭘 봤다, 뭘 보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혹은 뭐 유령이 나오는 집. 그렇죠. 있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환상 같은 걸 불러일으키, 실제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사람 죽은 다음에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죽은 직후에 뭐 아주 빛나는 하얀 빛을 보고 글로 걸어가고 이런 그런데 게 다시 많아요. 살아났더니 내가 뭐 어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 난 사후세계를 믿게 됐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 자기장을 이제 걸어주면은 이제 그 흰색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러면 유령이 나온 집들은 자기장이 강한 집입니까? 예를 그런 들어서? 곳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어디가 그러냐면 영국에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잘 놀러 가던 곳인데 귀신 나오는 데로 유명한 햄튼 코트라고 있어요. 꼭 그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지역별로. 네. 여기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헨리 8세가 그 여러 명의 아내를 못 뺀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스토리가 있네요. 이거. 네. 감은 물론 지금 공원이지만 거기에서는 뭐 수백 년 동안 유령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장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죠. 그런 지역이었다. 소위 이제 땅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예. 그렇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지자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그런 그 것으로 밑에 밝혀진 거죠. 아래 광물이 뭔가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있네요. 큰 뭐가 철광석 같은 게 있던가. 그래서 이런 데서는 또 저거 있잖아요. 그 공중 부양하고 뭐 유체 이탈하는 체험 그런 것도 이 자기장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측두엽에 영향을 줘서 그걸 느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실제로 본인은 느끼는 거죠. 본인은 느끼는 거죠. 예. 뇌에서 그런 뭐 다 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건. 사실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환상하고 현실은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걸 내가 이제 손으로 만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뇌에서 움직이는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하고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만약에 가상현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있죠. 네, 데이터의 관점에서 똑같아요. 꿈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사실 그 뇌 자극받는 영역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는 헬멧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God 헬멧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헬멧이라고. 그거를 쓰면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신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신도 만나고 유령도 만나고 뭐 천국도 가고 이런 느낌들을 받으니까. 실제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을 하고 있죠. 예, 이걸 이제 실제로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신거가 이제 한 실험이고요. 도대체 이 종교적 체험들 혹은 뭐 이런 유령 체험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건가 시도해보는 거군요. 그럼 뭐 우리가 전부 그런 게 다 이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유사한 체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재밌는 거는 말이죠. 미국이 그 외계인한테 납치되는 가위에 눌리고 우리는 전설의 고향 귀신이 나오는 가위 눌리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위 눌리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전설의 고향 나옵니다, 그냥. 전설의 고향 나오겠죠, 뭐. 근데 웃긴 거는요. 젊은 세대들은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잘 안 봤어요, 잘. 차라리 외계인이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전설의 고향이 나온다는 건 무슨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건지 공포심이 전설의 고향이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듣는 귀신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소복을 입고 하얗게 머리를 풀고 그다음 전설의 고향에서 난 그걸 봤고 적어도 한 30대 이상은 전설의 고향이 나올 것 같고요. 요즘 10대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 궁금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너희들은 뭐 보냐? 이게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폐가 같은 데 가면 귀신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뭐. 폐가. 거기에 이제 저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런 데 가면 곰팡이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곰팡이들이 독성이 좀 있는 곰팡이들이 포자를 잔뜩 퍼뜨려놨거든요. 눈에 잘 안 띄는 포자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곰팡이 버섯을 환각 이런 것들을 환각제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버섯 포자에 한 환각 증상일 가능성이 뭐 그런 식의 실제로 이것도 연구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것도 기분이 변하고 뭐 환각, 뭐 인지 장애 이런 것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가나 이런 습한 곳들 이런 곳에서 귀신 나오는 게 논리적이다.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가위 눌리면 외계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인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합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